전교인이 함께 흔듭니다. 청춘 부흥회 렛츠 플레이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춘부흥의 재롱규 김제난산교회 송명규 목사입니다. 여러분,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뭘 사주고 싶으신가요? 불고기? 지글지글 삼겹살? 아니면 전주비빔밥? 떡볶이? 그런데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뜻밖의 인기를 누리는 메뉴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바나나 우유라고요. 편의점만 가면 쉽게 살 수 있고 가격도 부담 없고 귀여운 병 모양까지 더해져 외국인들 사이에선 한국에 오면 꼭 마셔봐야 하는 음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해서 특별할 것 없는 것이 누군가의 눈에는 신기하고 꼭 해야 하는 추억이 되나 봅니다. 사랑하는 청춘부흥의 애청자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요? 매주 드리는 예배, 늘 읽는 성경, 익숙한 찬양 한 곡이 어느 날 문득 누군가에게는 눈물 콧물 흘리며 인생을 바꾸는 특별한 은혜가 되기도 하잖아요. 매일의 평범한, 매일의 당연한 일상이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고마운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이 타락의 순간이라고요. 하나님은 소중한 것들을 지천에 깔아 놓으셨습니다. 햇빛, 바람, 물, 노을과 별까지. 자, 오늘도 우리 청춘 부흥회와 함께 여러분들의 당연한 일상을 감사로 깨우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쌀한톨의 소중함을 함께 노래해 보겠습니다. 청춘 부흥회 지금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들 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신실함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에 네, 첫 곡으로 주님의 은혜가 넘치네, 우리 천태혁 님의 찬양으로 우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 넘치네. 오늘도 청춘부흥회는 여러분의 이야기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에게도 외국인에게 이건 꼭 자랑하고 싶다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음식이나 문화 중에 예를 들면 뭐 대중교통이라든지, 한국의 대중교통 이용하잖아요. 아니면 24시간 뭐 배달 문화 같은 거. 관광객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은 맛집이나 음식, 여행지, 또는 한국에 오면 이건 꼭 해봐야 합니다 하는 것 있으면 여러분만의 추천 기다리겠습니다. 또 여러분에게는 어린 시절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는 어떤 추억의 간식이나 음료 혹시 있으세요? 뭐 예를 들면 뭐 쫀득이, 쌕쌕이 여러분 음료 아시나요? 혹은 아폴로, 조그만 깨돌이 같은 거, 그다음에 깨돌이 과자나 시장표 우리 야채빵, 우리 사라다라고 하죠. 사라다 들어간 거. 이런 거 그 안에 담긴 이야기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추억과 함께 즐겁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샵 1037,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겠습니다. 신청곡 사연, 기도 제목, 요즘 마음에 남아있는 이야기들 편안하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레인보우 앱에서 표준 FM 버튼 누르시고 지역을 전북으로 설정하시면 청춘부흥회를 실시간으로 들으시면서 무료로 사연도 남기실 수 있겠습니다. 자, 문자 샵 1037,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기다릴 거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와우, 아주 신나는 찬양이네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기프티드의 찬양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찬양 듣고 온 사이에 사연들이 많이 도착했는데요. 제가 마음을 꾹꾹 담아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5669님, 송명규 목사님의 목소리가 참 반갑게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모두 은혜의 시간 되세요. 김은자 권사님 보내주셨는데, 예, 아마 이 건강을 저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제가 어제 오전 새벽에 응급실을 다녀왔어요. 이 담낭의 담석 때문에 이 통증이 있어가지고 다녀왔는데,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께서 저를 수송하셔서 다녀와서 지금은 아주 많이 나아졌는데 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힘내세요님, 그리고 바이올렛님, 그리고 아리님 출석해 주셨고, 열매실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아리님, 오늘은 회사 연차 쓴 남편과 함께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네요. 아이는 어린이집 갔나 보네요. 우리 아리님 정말 오랜만에 지금 사연 보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요즘 많이 바쁘신가? 어떤 실습 나가나? 이런 생각했는데 오랜만에 사연 아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상기 집사님, 오늘도 청춘부흥회와 함께 라면 최고의 맛을 내는 라면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라면 아주 훌륭하죠. 그리고 올 여름 폭염 더위가 174년 만에 최대 가마솥 더위라네요. 그러세요. 그리고 여름만 되면 이런 얘기가 이제 아주 그렇습니다. 매해마다 기록을 갱신하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과 청춘부흥회 애청자님들, 우리의 재산 1호 건강 잘 챙기세요라고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예, 아무리 더위가 크다 한들 우리 하나님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정말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기를 또 함께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사랑자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일할 땐 비가 안 내리더니만 쉬는 시간이 다가오니까 비가 내려요. 며칠 더 내릴 거라고 예본되어져 있는데, 그렇죠? 지금 무더위와 또 장마가 함께 오가고 있는데, 제가 언젠가 최근에 비가 꽤 많이 왔어요. 그리고 한번 새벽 2시쯤인가 막 후두두두두두 떨어질 때도 보니까 있어요. 근데 한 번씩 이 무더운 여름 그저 창밖을 혹은 밖에 나와서 떨어지는 비 바라보는 것들도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음악 들으시면서 오늘 또 특히 청춘부흥회 함께 들으시면서 또 감상의 시간 함께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그럼 찬양 한 곡 더 듣고 올 텐데요. 다음 찬양 우리 샤론의 꽃 예수 우리 초롬님의 찬양으로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침마다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너를 바라보며 나는 기도했지. 오늘 하루 사랑하는 날 되어지도록 사랑할 수 있으므로 기쁜 날 되도록 혹 세상이 너에게 상처 주는 날 된다면 주님의 사랑이 주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날 되도록 넌 늘 기도했지. 즐겁고 기쁜 날 될 수 있기를. 예쁜 기도할 줄 아는 아이야. 알고 있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즐겁고 기쁜 일이라는 것.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웃고 울고 인생을 다 담아 부르게 되는 노래 인생 찬양. 웃고 울고 인생을 다 담아 부르게 되는 노래 목요일 고정 코너입니다. 인생 찬양. 오늘은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잘 다니시던 서울 상암동 MBC 다큐 PD라는 어마어마한 자리를 박차고
김제의 귀촌에서 다른 삶의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계신 분이죠. 저도 5, 6년 전에 오늘은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자그마치 30만 구독자입니다, 여러분. 그중에 한 명이 제가 팬이었습니다. 현재는 논농 마을 방송국을 운영하고 계신 최별 PD님,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제에서 온 최별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팬미팅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근데 우리 최별 이름도 참 예뻐요. 제가 분명 이름 도라고 했습니다. 누가 지으셨는지 또 뜻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 이름은 온전히 한글 이름인데요. 네. 예, 엄마 아빠가 이제 어렸을 때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라고 별처럼 그렇게, 빛나라고. 예, 그렇게 네. 이름을 지어주셔서 아주 네. 기쁘게 감사하게 어디 가서 죄도 못 짓고 그러네요. 네, 살고 빛나야 있습니다. 되니까. 네. 그러면은 집에서는 아마 예전엔 별아 이렇게 불렀겠네요. 네, 별 뚱땡이 제 책에서 봤어요. 엄마가 그렇게 불렀다고. 네, 마음이 살찐 사람이 네, 되라고. 풍성한 네. 사람이 되라. 세상에,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유, 갑자기 튀어나왔네요. 우리 남편분도 지금 네. 김제 요촌동에 네. 논논 라운지라고 하는 카페를 지금 운영하는데 아까 여쭤보니 한 2달 정도 네네. 되셨다고 했는데 제가 거기서 드립커피 한 잔 마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아, 신맛 커피 좋아하는데 너무 잘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그리고 그 논논 라운지 앞에 공원이 있어요. 네, 맞아요. 차대기도 아주 좋고. 맞아요. 예, 제가 여러분 산책하기도 좋고. 여러분 가시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런 네. 홍보를 어디서 합니까, 제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드님 한 분이 한 분 있죠. 이제 2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이인우라는 조그만 아이가 있습니다. 아, 이누는 이름을 누가? 이누는 제가 장명소에 갔어요. 아 이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아이 이름을 짓는다는 맞아요. 쉽지 게. 않죠.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한글 이름으로 가고 싶었는데 네. 그래도 한자가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누로.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옥인자를 썼던 기억이 아, 오. 나고 예, 오. 제가 태몽을 껐을 때 무지개도를 골랐어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예, 잘 맞게 그렇구나. 이렇게 지었습니다. 옥처럼 네. 보통 이 옥이면 간직인데 아, 그런 건 아마 아니셨던 것 같고. 아닙니다. 네, 예, 네, 자유롭게 네. 살길 바래요. 그러네요. 그래 오늘 그 나오신 김에 네.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은 제가 엄마로서 네네. 엄마 체별로서 우리 인우에게 네네. 음성 편지 제가 한번 띄울 수 있는 시간을 아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우야. 오늘도 감기약을 먹고 어린이집에 갔는데 그렇구나. 감기 걸렸구나. 네, 제가 이제 맞벌이를 하는 엄마다 보니까 네. 그래 좀 힘들 수 있지만 원래 강하게 커야 한다 사람은. 나중에 엄마랑 아빠가 나다운 삶을 찾아 떠난 게 너에게도 되게 유리한 삶의 조건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아멘. 않는다. 화이팅 해라 2살 인우야. 이야 그래요. 네, 아이고 아이고. 엄마 우리 채별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이렇게 한번 소개하는 시간 드렸고 마찬가지로 우리 대표님도 어릴 때 시간이 있었는데 네네. 상상하는 거 좋아하고 글 쓰는 그쵸. 것도 좋아하고 어린 시절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4살부터 6살 정도까지는 그 남양주시 수동이 그때만 해도 진짜 시골이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전원 생활하듯이 했던 기억이 좀 있어요. 4살인데도 뭐 엄마 아빠 저쪽에서 고추밭에서 일하시고 아. 저 혼자 막 흙 갖고 놀고. 아, 좋은 시절이었네요. 네, 그래서 언니랑 나이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혼자 놀면서 되게 상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언니가 있으셨구나. 네네, 언니가 5살 차이 나는 언니가 있으니까 저랑 안 놀아줬죠. 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그래서 혼자 상상하는 시간을 되게 좋아했던 아이였고 네. 그렇게 자라서 이제 엄마랑 아빠가 되게 감사하게도 좀 직업이 특이하세요. 네. 아버지는 만화가셨고 네. 엄마는 드라마 작가셔서 이제 저에게 다른 뭐 공부 이런 것보다도 책을 많이 봐야 된다. 네. 네, 글을 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힘으로 여전히 먹고 사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책 보고 엄마랑 이야기하고 엄마랑 되게 친했었고 네. 같이 이제 백일장 같은 거 있으면 학교 네, 빠지고 학교 빠지고 핵심은 학교 빠지고예요. 그렇게 자랐던 문학 소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어머니가
그 하루에 3권의 책을 읽고 네, 맞아요. 발표하면 나가야 되고. 맞아요. 못 나갔어요. 책을 안 읽으면. 그리고 그러니까요. 똑같은 책이어도 읽고 나한테 설명하고 나가라 이러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그렇게 말을 하게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아주 그냥 좋은 추억의 시간인데 네.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이제 오늘은이라고 유튜브 채널 지금 논논이라고 유튜브 채널 제가 애독자이기도 하고 또 여러 번 보면서 우리 대표님이 이 방송 섭외를 하는데 모태신앙이셨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 어디 가서 할 데가 없는데 CBS라서 우리 여러분 가능합니다. 뭔가 깨어냈습니다. 목사님께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신앙 이야기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보니까 대표님 학생 때는 교회가 삶의 중심이었고 네네. 또 일주일에 뭐 한 4번씩도 맞아요. 교회 다니고 했는데 네. 지금 대표님의 어떤 신앙 이야기 우리 다른 채널에서는 듣기 어려우니까 이곳에 한번 들려주시죠. 유년 시절에 거의 학교 친구들보다도 교회 친구들이랑 많이 어울렸던 것 같아요. 네. 뭐 저희 교회에서는 그때 이제 제가 목동에 있는 성문교회를 다녔었는데 뭐 사랑과 나눔의 밤 이런 행사도 네, 했었고 문학의 밤처럼. 네, 맞아요. 그 행사 준비하는 기간이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친구들이랑 뭐 워십도 하고 찬양도 설티도 하고. 네,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되게 열정적으로 재밌는 활동을 교회에서 많이 하면서 보냈고 이제 지금은 사실은 교회에 자주 나가진 않지만 네. 근데 그 어떤 교회에서 배웠던 것들이 가치관에 좀 기본기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막 못된 행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름도 별이라. 그래서 참 나도 어쩔 수가 없다. 네. 그 사랑을 배운 그거를 그렇죠. 계속 써먹게 되는구나. 맞아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제 친구들도 그렇지.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그것이 어떤 삶의 가치관으로 깊이 자리하게 돼서 네.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제가 최별 대표님 팬이라고 했는데 네. 대표님의 인생의 그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어머니를 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또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 한번 네. 들려주시죠. 아,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에게 모태신앙을 물려주신 만큼 제 인생에 되게 큰 의미를 가진 또 큰 질문을 가진 분인데 네. 살아계실 생전에는 정말 어떤 친구보다도 가장 친했던 제 베스트 프렌드였고 네. 엄마가 아니라 그냥 되게 삶의 동반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 저의 모든 자존감도 사실 엄마로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글짓기를 좋아하긴 하지만 네. 어떤 대회에 나가서 막 큰 상을 받거나 총망받는 그런 건 아니었고 네. 막 대회 나가면 이제 장려상 그런 거 받는 거예요. 장려상. 저는 받아보지 못한 상. 네, 우리 네. 네, 근데 그래도 엄마가 항상 그 드라마 작가였는데 네. 너 글 잘 쓴다, 가능성 있다, 넌 작가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해주셨으니까 그러네요. 그걸 의심한 적이 없었죠. 예. 이야. 그렇게 지내다가 되게 예상치 못하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그때 엄마랑 저랑 둘이 지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생에 정말 큰 사건이었죠. 제 인생에.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그때까지 뭔가 되게 안전하게 꾸려져 있던 제 삶이 되게 흔들리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냥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 어린 아이로 남아 있을 수도 없었고 네.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뭔가 되게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살았던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에 대한 고민을 자연스럽게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엄마는 돌아가셨고 나는 살아남았는데 나는 어떻게 이 인생을 이렇게 보람차게 살아야 되나? 또는 이런 사람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이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별 같은 인생이 될까? 뭐 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처럼. 네, 그래서 사실 방송국 PD가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그러네요.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제가 봐도 제가 이제 방송 작가면 드라마 작가면 이 아이가 쓴 글이 분명히 못마땅했을 텐데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잘한다. 맞아요. 그것이 또 새롭게 보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자신감에 차 있었고 언젠가는 제가 영화 작가가 돼 있겠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네요. 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뭘 해야 되지? 글을
있어도 누군가 칭찬해줄 사람이 그러네. 없고 그러니까 좀 힘들었다가 요새 김제로 내려오고 나서는 언젠가 다시 또 글을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최별 PD님 책이 오늘은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저걸 어디서 찾으셨더라고요. 제가 헌책방에서 절판이 됐는데 너무 좋은 책이거든요. 아이고. 예, 그리고 단숨에 읽을 수 있는 책이면서 내용을 보면서 깊이 또 나눌 수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헌책방에서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절판이 된 게 너무 아쉬운데 아마 또 새로운 글을 앞으로 써서 내시지 않을까 네. 생각되는데 우리 최별 대표님 하면 많은 분들에게 4,500만 원짜리 김제의 폐가를 사서 다른 삶의 가능성 남들은 꿈만 꾸는데 그것을 냉큼 행동으로 옮기신 우리 대표님이신데 이렇게 대표님을 움직이게 만든 원동력이 뭔지 그리고 오늘은이라고 하는 여러분 뜻이 오늘을 사는 어른이거든요. 우리 대표님 생각하시는 좋은 어른이란 고민 어떻게 하게 됐나요? 그 고등학생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네. 사실은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해결하느라 별 생각이 없었다가 네. 이제 우여곡절 끝에 MBC PD가 되고 나서 네. 이제 경제적으로 되게 안정이 오잖아요. 네. 그때 되게 막 힘들었던 상황들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어려운 마음들이. 그래서 좀 살기 위해서 조용한 마을, 조용한 집을 자연스럽게 찾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던 차에 김제평야 위에 정말 덩그러니 놓여져 있던 4,500만 원짜리 폐가가 우연히 제 눈에 들어오게 됐고, 네, 그냥 보고 사고를 친 거예요. 네, 보고 나서는 사실 햇살이 너무 좋아서 네. 서울의 무엇과 너무 느낌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집은 사야겠다 해서 사게 됐는데 네. 이제 그게 제 인생을 바꿔놓게 됐죠. 네. 예, 그 집을 고쳐나가면서 사실은 폐가를 고친 게 아니라 제 인생을 약간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네. 집을 고치다 보면 이제 집의 쓸모가 다시 되살아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희한하게 제 삶과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어디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가라는 고민도 같이 하게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냥 흙탕물처럼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뭘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냥 좀 조용히 가만히 그 물이 가라앉길 기다려서 좀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를 알면 좋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했습니다. 다른 삶의 가능성 이렇게 한번 소개해 주셨고요. 요즘 최별 대표님 하시고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신데 보니까 우리 김남길 배우님도 오시고 예. 그다음에 뭐 이정현 우리 네. 배우님도 오시고 막 네네.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근황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남길 배우님 꼭 오셔야 되는데 라디오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아직 연락이 없네요. 네. 제가 그래서 이제 퇴사한 지는 24년 12월에 했으니까 네. 이제 1년 좀 넘었고요. 네. 작년 여름부터 다시 이제 김제로 돌아와서 네. 어떻게 지낼까 고민하다가 원래 하던 대로 마을 사람들과 저의 삶 이야기를 담은 논논 이야기 그렇죠. 방송국, 논논 마을 방송국을 네. 열어서 채널을 운영 중이고요. 네. 이제 회사를 다닐 때는 제작비 걱정이 사실은 그 정도로 그렇죠. 심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콘텐츠 제작비를 마련해야 하다 네. 보니까 먹고 살아야죠. 예, 그래서 저희 마을에서 뭘 팔까 고민하다가 음. 쌀부터 팔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의 평야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오늘의 평야. 예,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신선한 평야를 집집마다 배송하겠다는 뜻인데요. 네. 그래서 쌀부터 밥부터 시작하게 됐고 앞으로도 많은 것들 품목을 확장할 테니까 많이 네. 이용해 주시길 그러니까 이거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플랫폼에 그냥 오늘의 평야 검색하셔서 네. 들어가시면 그 자사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상품을 구매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그래요. 8월 달에 전반적인 리뉴얼이 있어서 네. 이제 새로운 제품들이 막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의 평야 꼭 웹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구독하듯이 아주 맛있는 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최별 대표님 앞으로의 비전이 김제시장이라고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정말 많은 너무 많이 분들이 들어가요, 지금. 오해하실까봐 너무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출마에 걸맞는 우리 지역 소멸 인구 감소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는지 한번 비전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역 소멸 인구 감소보다는 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한 사람이라 네. 뭐 이제 열심히 살고 있고요. 네. 나름 우리 가족이 이제 어디 가서 네. 부족하지 않게 네. 살아가기 위해 이제 안전한 터를 잡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지역 소멸 인구 감소 문제가 김제만의 문제는 그럼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대한민국 맞아요. 전체가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런 때일수록 조금 중요한 건 마을이나 이제 도시가 예전에 전통적인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기능을 좀 발견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사실 김제평야도 한동안 그냥 생산지였거든요. 네. 농촌이었는데 그곳이 현대인들에게 힐링의 터가 되고 맞아요. 휴식의 상징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마을의 기능들이 새롭게 발견되다 보면 인구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맞아요. 마을이 아예 없어지는 거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좋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또 100번 동의하고요. 이 김제시 편성의 이 노후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힐링할 수 있도록 우리 오늘은 책밭, 논논, 라운지 많이들 방문해 주시고요. 오늘 인생 찬양은요. 우리 브랜드 오늘의 평야 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CCM 가수 홍순관님의 네. 쌀 한 톨의 무게 함께 생명의 무게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며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한 알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쌀 한 톨 우주의 무게를 쌀 한 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쌀 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우주의 무게. 네, 채별 대표님의 인생 찬양 쌀 한 톨의 무게 홍순관님의 찬양으로 듣고 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중학교 1, 2학년 때부터 홍순관님 찬양 들으면서 왔는데 정말 귀한 찬양이죠. 쌀 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앤나님, 우와, 오늘은 집
공사할 때부터 봤었는데 반갑습니다. 야, 우리 엔나님께서도 오늘은의 팬이셨군요. 저는 집 공사하는 것을 그저 유튜브를 통해서만 봤었는데 이렇게 해서 엔나님 김제에 함께 사시면서 또 관심 갖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러브드님, 우리 최별 대표님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너무 좋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뭐 책을 통해서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씩 알고 있었지만 직접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하고 또 신앙의 이야기를 특별히 또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5422님, 와, 최별 PD님 목소리도 좋으시고 사연도 드라마 같네요. 이제 시작 부분인데 끝까지 기대되는 대화예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송 목사님도 쾌유하시길 빕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지금 우리의 대화 내용을 처음부터 쭉 듣고 계셨네요. 5422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별 대표님도 이곳에 내려와서 이 엄마 품 같은 대지의 이 김제 평야 속에서 정말로 여러 가지를 마을을 살리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논논 라운지 카페가 있어요. 김제 요천동. 그리고 오늘의 평야라고 하는 것 검색하셔서 쌀을 함께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매실님, 최별 작가님 반갑습니다 했습니다. 호칭이 많죠. 대표님, 작가님, PD님. 사실 방송국 사장님이기도 하십니다. 마을 방송국. 예, 책 아주 좋은데 앞으로도 새로운 책 정말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함께 인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미키님, 치료 차로 이동 중에 듣고 있어요. 본인의 추억의 간식은 떡볶이예요. 친구들과 처음으로 직접 해먹었던 간식이에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네요. 아이디는 어머니 아이디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귀한 사연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요일 청춘부흥회 찬양 듣고 사연 전하고 간증 나누다 보니까 벌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1부 끝곡으로 다시 한번 브릿지 임팩트의 찬양 함께 하시고 저는 12시의 뉴스 그리고 12시 5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청춘이 묻고 답하는 시간. 신앙과 인생의 모든 고민을 나눕니다. 청춘 묻답. 청춘이 묻고 답하는 시간 청춘 묻답. 오늘도 청춘 대표 아름다우신 노수경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고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 지난주에 연애 이야기 나눴는데 네. 제가 저가 혼자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네. 재미있어서 네. 2탄으로 바로 이어가지고 진짜 이탄 할 줄 몰랐어요. 네. 아, 질문 몇 개 조금 더 좋습니다. 가져왔거든요. 네. 이번 주 질문이 더 조금 약간 자극적인 게 많지 않나 아,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방청률 올라가겠네 그러면. 약간 이 우리 애청자 청춘분들도 네. 반응하실 만한 주제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좋습니다. 네.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에 이어서 네. 이번에 교회 안에 비밀 연애에 음흠.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연애를 시작하면 보통 바로 공개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좀 더 많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입구 저도 해봤네요 생각해 보니까. 어머, 네. 목사님의 경험 자매님이 좀 오. 비밀로 하자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런 한 적이 경우도 있어요.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그게 우리 또- 아내가 듣고 있네. 아이고야, 사모님 애청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이 공개하면 괜히 조금 소문이 막 너무 퍼지니까 부담이 되기도 하고. 네. 그렇다고 또 비밀 연애를 계속 이어나가자니 좀 거짓말하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이거 뭐가 좀 옳은 선택일까요? 제가 예전에 조금 스킵하면서 봤던 책 중에 네. 그렉 버렌트라고 하는 분의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상당히 그죠?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네. 사귀긴 하는데 친구한테 소개 안 시켜주고 아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부모님 안 만나고 네. 예,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 책의 정답은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예요. 예. 충격. 그죠? 이성 교제가 아직 남에게 알리지 못할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귐이라고 보이긴 어렵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물론 상황적으로 특별한 어떤 이 밝힘으로 인해서 어떤 직장에서 손해가 있다든지 네. 어떤 공동체에서 좀 그럴 수 있다면 이해를 조금 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비밀 연애를 한다.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려움과 그런 좀 손해라도 뛰어넘어서 서로에 대한 신뢰거든요. 신뢰하고 공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죠. 아. 뭔가 책임지고 싶지 않다. 그런데 만나는 건 괜찮다. 아. 그런 정도의 사랑이라서 아마 이 책 제목이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와. 정도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목사님의 금방 발언 말씀해 주신 게 네. 비밀 연애를 하는 교회 여러 커플에게 찔려야죠. 네 비수가 다 경각심이 딱 그럼요. 아차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와. 맞아요. 제가 예전에 피해자라서 그런가. 아, 경험에 우러나온 부분도 있으실 수도 있고. 네. 그럼 다음 질문도 좀 네. 많이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네. 이제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새 신자가 오거나 아니면 좀 이제 주변에 형제 자매분들이 있을 때 네. 이제 먼저는 친절하게 다가가고 섬겨주고 챙겨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호감으로 음흠. 오해하는 경우가 좀 많지 않나 생각이 네. 들어요. 공동체 안에서 이 선을 지키는 게 음. 어려운데 좀 목사님 어떻게 좀 지켜나가면 좋을까요? 그 친절한 선을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 예전에 깻잎 논쟁이라고 들어봤죠? 네. 그 가까운 친구에게 물을 따라주는 정도 혹은 반찬을 챙겨주는 정도가 선을 넘는 건지 네. 아니면은 그 깻잎을 떼려고 하는 힘드니까 옆에서 밑에서 잡아주는 게 선을 넘는 건지 네. 심지어는 네. 새우나 생선뼈를 발라준다든지 압니다. 요 정도가 선을 넘는 건지 네. 패딩이나 이런 거 지퍼 올려주는 목사님 게 정말 잘하시네요. 그 논쟁을. 그죠? 아니면 상대 신발끈을 무릎 와. 꿇고 묶어주는 못 거. 참겠습니다. 네, 네. 이 정도가 선을 넘는. 오. 사실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네. 금방 사랑에 빠지는 것을 가지고 아. 금사빠라고 하죠. 네. 그런 것처럼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도 저 인간이 나 좋아하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대부분 교회 안에서는 어떤 친절이 덕목이라고 음.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네.
그냥 친절일 수 있어요. 아. 그냥 친절인데 상대방이 오해하는 수가 많이 있죠. 맞아요. 그 선을 정하는 것은 너무 힘든데 제가 오늘 이 논쟁의 끝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저 사람이 나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아는 법 딱 있습니다. 뭐죠? 물어보면 됩니다. 대놓고. 너 나 좋아하냐? 와, 라고. 목사님 그거 어떻게 물어봐요? 그리고 내가 싫으면 내가 그 사람이 나 좋아한다고 해도 네. 내가 싫으면 난 아니야라고 대답. 제가 지금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추측하고 상상하고 소설 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맞습니다. 정말로 예전부터 내려오는 얘기지만 궁금하면 물어봐야 됩니다. 아. 상대방의 기분이 어떤지 연애뿐만이 아니라 내가 추측하고 소설 써서 상대방이 이럴 거야라고 했던 행동이 오히려 더 많은 실수를 낳을 때가 있어요. 맞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로 그러한 것들 궁금할 때 물어보고 또 나도 정말 좋으면 고백하고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많겠다. 와. 우리 작가님 말씀처럼 그런 걸 어떻게 물어봐야 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러면 좀 궁금한 게 네. 호감의 단계에서도 서로 이런 그런 확인의 질문을 하는 게 좋은 걸까요? 제 생각에는 네. 그 사랑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네. 중요한 게 타이밍이 아. 타이밍. 예. 가만히 보면 충분히 좋아질 관계도 너무 서투르면은 안 되고, 그러네요. 예.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관계인데도 타이밍이 맞으면 좋아지기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정말로 좋아하거나 하면 그런 것들 좀 고려하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말씀해 주시니까 떠오른 기억이 하나 있는데 네. 저 교회 친구들이 이제 한 여자애를 두 명의 남자가 좋아한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좋아한 친구가 네. 조금 그 여자애랑 친해지고 있는 남자에게 너 쟤 좋아해? 했는데 친해지고 있는 남자애가 아니 좋아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본인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제일 좋아하나? 아니라고 대답했는데 며칠 뒤에 그 먼저 좋아하는 친구한테 찾아와서 나도 쟤 좋아하는 것 같아. 아, 라고. 그렇지. 네. 맞아요. 엇갈릴 때가 있죠. 그렇게. 네, 이 질문이 오히려 좋아하느냐가 처음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이 나중에. 질문을 들으면 생각해 보면서 또 호감을 정리하게 되나 그렇죠. 봐요. 내가 조금 미뤘다가는 뺏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네, 더 이렇게 빨리 들어간다 예, 얘기해야겠다. 예, 예. 천천히 하면 안 그러니까요. 되겠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 저도 과거에 좀 이성 교제를 해본 경험이 있지만 제가 한 친구를 사귀고 나서 이제 이별한 이후에 한 가지 제가 속으로 마음을 먹은 게 있어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좋아하는지 최소한 제 개인적으로는 누군가 딱 좋아하는 마음이 들면 네. 3개월 정도 지켜봤던 것 같아요. 오, 네. 예. 그래서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좋아하는지 아닌지 내가 순간적인 감정이었는지 근데 3개월 이후에도 내가 그 사람이 여전히 좋은 감정이 유지가 되면 그때는 제가 이제 고백하는 것으로 제 나름대로 와, 직진에 예, 바로 예. 이제 그 이후에는 예. 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너무 복잡해요. 네. 어느 네. 날 좋았다가 네, 그 다음에 아닐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좀 기도하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 주신 마음인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한 3개월 정도는 시간을 가지면서. 예, 제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으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한 달이면 되지라고 네, 생각하시는 그러니까요. 개인마다 그거는 차이는 개인적으로 네.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정말 꿀팁들을 네. 인생의 꿀팁들인데요, 이거는. 네. 이어서 이거는 제가 이제 주변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서 화가 나는 얘기였는데 네.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남자 여자 불문하고 네. 기도해봤더니 하나님께서 너가 내 배우자 내가 연인이라고 막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네가 너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네. 이런 고백을 해서 이제 믿음 좋은 친구들이 네.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네. 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정말로. 네, 심지어 사귀기도 하고 실제로 어머나, 사귀기도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근데 이게 맞다고 봐야 될지 틀리다고 봐야 될지 그래도 어떻게- 마음에 들어서 사귄 거 아닐까요? 그러긴 하겠죠. 호감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 이야기도 하니까. 네, 저는 요즘에도 그런 분이 계시는구나 생각도 들긴 하는데 있더라고요. 그럴 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당신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그 사람을 딱 보고 내가 마음에 들었다. 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한번 알아가 봅시다. 근데 마음에 안 든다. 네네. 네, 그렇게 고백을 받았는데 네. 마음에 안 든다. 아. 그러면 그래요? 하나님이 저한테는 아직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이 간단 명료한 해결. 와. 네. 이게 그러면 좀 착해서 끌려가지 않고 순간에 그럼요.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좀 선택적으로 그렇죠. 얘기를 할 수 있어야겠네요. 마음과 이 모든 것은 기도하면서 네. 들여다보면서 자신이 진실한 대답을 하는 게 가장 좋죠. 와, 근데 이런 고백법이 유구한 고백법인가요? 그럼요. 어. 근데 그런 고백은 좀 안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기는 좀 해요. 비추이긴 하죠. 네네네, 맞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벌써 시간이 오버가 돼가지고 네. 건강한 교제의 시작은 음흠.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목사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목표를 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아. 가는 것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가급적이면은 연애는 많이 하고 또 하시는 거 좋습니다. 네. 근데 제가 단 주의사항만 하나 말씀드리면 네. 절대로 폭력적인 성향의 사람이나 좀 병적인 집착의 사람, 아. 자신의 의견이나 상태는 전혀 내세우지 않고 무조건 잘해주는 사람은 조금 조심하면 좋겠어요. 오. 네. 와, 이거는 약간 연애만이 아니라 좀 사회생활할 때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할 필요도 맞아요. 있겠네요. 네네. 목사님, 제가 너무 재미있어서 2탄까지 준비했는데 심지어 시간을 오버해 버렸어요. 네. 너무 이제 저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여가지고 네. 제 후배 친구들한테 열심히 알려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난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원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원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네, 뉴클리어스의 그런 사랑 귀한 찬양 듣고 왔습니다. 찬양 듣고 온 사이에 사연들이 들어와 있네요. 우리 아리님, 사랑에 고민하는 청춘들을 위한 좋은 주제네요. 지금의 선택에 후회는 없지만 젊었었을 때 들었다면 오늘 남편분이랑 같이 듣는다고 그러셨는데 예, 후회는 없다고 아주 힘주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신실한 신앙과 삶의 나눔과 사랑까지 가르침이 많은 청춘 부흥에 애청합니다. 예, 귀하게 사연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샤론의 꽃님, 또 바이올렛님, 열매실님, 빌러브님 함께 하고 계시고 빌러브드님은 오늘 이선영 성도님 생일 축하해 주세요. 함께 할 수 있어 참 좋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바이올렛님 행복한 오후를 말씀해 주셨고 다다님 비 내리는 아침 차분한 마음으로 찬양 듣기 좋습니다. 그러네요. 귀한 찬양. 그런 사랑이란 찬양 참 좋습니다. 샤론의 꽃님 송명기 목사님 안녕하세요.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셨고요. 8960님 온 세상 위하여 빛으로 산 위에 새둥지의 알을 낳은 듯 주님의 말씀 전하고 저 높은 푸른 나무 뭉게구름 바라보는 아담한 교회. 우리 김정건 집사님 얼마 전에 우리 난산교회에 오셨다가 바라보고서 아마 그 감회를 적어주셨네요. 성령의 불과 100주년 기념관 한국 기독교 농민회와 믿음의 전통 뿌리 있는 말씀 속에 하고 쭉 나눠주셨습니다. 난성교회 왔다 가서 또 방문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고창 흥덕에서 우리 김정건 집사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앤나님 출석합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도로 여행 가는데 여행 가는 기간 내내 비가 온다고 하네요. 슬펐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다녀오겠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모두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힘찬 하루 보내세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디를 가느냐도 참 좋지만 누구와 함께 하느냐도 아주 좋지요. 사랑하는 분과 행복한 시간으로 아름답게 다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열매실님, 오늘은 이선영 성도님 생일이에요. 같이 생일밥도 먹고 커피도 마셨지만 여기에도 쓰고 싶어요. 선영쌤 생일 축하해요. 오늘 좋은 날 보내세요. 모두 행복하세요. 남겨주셨네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사랑하는 선영 성도님. Happy birthday to you.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청춘봉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인생 찬양에서는 우리 최별 대표님 나와주셔서 이야기 함께 나눠주셨고요. 청춘무다 2탄 우리 함께 연애와 사랑, 그리스도인의 연애와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 다시 듣고 싶으시면 유튜브에서 청춘봉에 검색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청춘부흥에 또 골뱅이 JBCBS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찾으실 수도 있고 다양한 우리 방송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조수아님의 성령이 오셨네 들려드리고 방송 마칩니다. 지금까지 청춘부흥의 김제 난산교회 송명규 목사였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언제나 청춘. 여러분 남은 하루도 평안하세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